안녕하십니까? 아들딸 방문 요양입니다. 2025년도에 변경된 가족요양제도에 대해서 8가지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가족요양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이러한 분들은요, 이 바뀐 내용은 없는지 또는 혹시 몰랐던 사항은 없는지 한번 보시고요. 또 가족요양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가족요양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동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겠습니다. 나이가 65세 이상이시고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부모님을 돌보아주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라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제도 중에요, 가족이 배우자나 또는 부모님을 돌볼 수 있는 가족요양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요양을 제공하면 월급을 받으면서 배우자나 부모님을 돌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족요양을 어떻게 하면 제공할 수 있는지 핵심 사항을 8가지로 종합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릴 목차는요, 첫 번째로는 가족요양을 제공하는 이유는 어떻게 되는지, 두 번째로는 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세 번째로는 가족요양 제공을 하려면 필요한 자격기준 및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네 번째로는 가족요양 서비스 제공 시간과 제공 일수는 어떻게 되는지, 다섯 번째로는 가족요양 서비스 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여섯 번째로는 가족요양을 60분 20일 제공 가능한지 또는 90분 30일을 제공 가능한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일곱 번째로는요, 가족요양과 다른 장기요양 서비스를 같이 받는 방법이 있나요? 여덟 번째로는요, 가족요양과 관련해서 2025년에 무엇이 변경되었나요를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가족요양을 제공하는 이유는인데요. 이 가족요양 제도란 무엇이냐면, 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가족이 등급 판정을 받은 수급자, 배우자 또는 부모님에게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요양 제도라는 게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요.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이 방문요양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 방문요양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을 가서 돌봐드리는 건데, 이 대부분 이 요양보호사는 가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가족요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이 방문요양의 큰 틀 안에 가족요양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가족요양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자녀가 62%가 되고요. 배우자가 34%, 형제자매가 2%, 부모가 자녀를 모시는 경우가 0.9%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자녀나 또는 배우자가 가족요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족요양을 제공하는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수급자가 가족이 아닌 타인의 도움을 받는 걸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르신이 치매가 있다든지 또는 나 다른 사람이 우리 집에 오는 거 싫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가족요양을 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는 가족이 수급자를 직접 돌보면서 일정 금액의 월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또는 배우자를 돌보면서 월급을 받기 때문에 가족요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가족요양을 하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하면요, 이 가족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 수급자라는 게 누구죠? 등급 판정을 받으신 배우자 또는 부모님이에요. 이분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자, 수급자의 배우자, 남편이나 부인, 가족이고요. 자, 수급자의 직계혈족인 경우는 직계혈족과 배우자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직계혈족이라 그러면 부모, 아들과 며느리, 딸과 사위, 손주 아들과 손주 며느리 등도 직계혈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수급자의 형제자매도 해당이 됩니다. 형이나 누나, 언니, 동생 포함되고요. 자, 네 번째로는 수급자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해당이 됩니다. 시아주버니, 시누이, 처남, 처제도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수급자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자녀
조카죠, 조카. 이 조카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네, 조카는 가족이 아닙니다. 만약에 조카가 수급자를 돌볼 경우에는 가족 요양이 아니고 일반 요양으로 돌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는요. 이 수급자 배우자의 직계 혈족입니다. 배우자의 직계 혈족이라 그러면 장인이나 장모, 시부, 시모 등이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요. 가족요양 제공에 필요한 자격 기준 및 조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는요. 이 서비스를 받으실 배우자 또는 부모님이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의해서 1등급이나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중에 하나의 등급 판정을 받으셔야 돼요. 뭐 2등급을 받으시거나 3등급, 4등급, 5등급을 받으셔야 되고요. 이 등급 중에는 5등급 밑에 인지지원 등급이라고도 있어요. 근데 요거 받으시면은 요건 가족요양을 할 수 없습니다. 요거는 쥐약암보호센터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자가 가족의 범위에 들어야 돼요.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린 가족의 범위 있죠. 배우자나 아들, 딸, 며느리 사이 등. 자, 세 번째로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자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요양보호사 교육원 학원을 다녀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지만 가족요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배우자 또는 부모님이 그러니까 수급자가 1등급이나 2등급, 3등급, 4등급 이식을 받으시면 치매이시든 아니든 관계없이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취득한 가족요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5등급은 치매 있으신 분 받을 수 있거든요. 이 5등급을 받으신 경우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추가로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해야지만 가족요양 제공이 가능합니다. 이 치매 전문 교육은요. 방문요양센터를 통해서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족요양을 하시겠다 하면 방문요양센터와 협의해서 치매 교육 전문 교육을 신청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는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 요양보호사니까 요양보호사 업무를 할 수도 있겠죠. 이것도 포함해서 종사도 돼요. 가족요양을 하면서 다른 직업을 가져도 돼요. 다른 분을 또 모셔도 되고. 근데 이 일정한 직업의 근무 시간이 한 달에 160시간 이상이 되면 가족요양을 할 수 없어요. 이 160시간 미만만 하면서 가족요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때 이 160시간에는 가족요양을 제공하는 시간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그러니까 내 부모님이나 내 배우자를 모시는 시간을 빼고 나머지 다른 근무 시간이 160시간 이상이 되면 가족요양을 못한다. 이걸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조건을 모두 다 갖추시면 가족요양 제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자, 서비스 제공 시간과 제공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네, 되게 중요하죠, 이게. 자, 구분, 기본 원칙과 예외 규정이 있어요. 자, 서비스 제공 시간과 일수. 기본 원칙은요. 하루에 60분, 1시간, 한 달에 20일까지 서비스 제공 가능해요. 그 하루에 1시간, 한 달에 20일이면 한 달에 20시간만 가능하시겠죠. 근데 실제로 보면 하루에 90분, 1시간 반, 한 달 내내 서비스 제공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자, 이런 분들은 이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분들인데요. 이 예외 규정 대상자 조건이 있어요. 제가 2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이 중에 하나만 해당이 돼도 하루에 90분, 한 달에 31일 내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은요. 만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요. 예를 들어 드리면 만약에 아버님이 4등급 판정을 받으셨는데 어머님이 만 65세 이상이시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은 이분이 가족요양을 하면 하루에 90분, 한 달 내내 가족요양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서로 배우자를 갖다가 가족요양하면 월급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만약에 자녀가 부모님을 모시거나 또는 부모가 자녀를 모시는 경우 이 첫 번째 조건에 해당 안 하지 않습니까?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도 하루에 90분, 한 달에 30일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수급자가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또는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 내역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조건 치매 판정을 받아야 돼요. 자, 두 번째 조건 추가로 공단의 인정조사지 폭력 성향이나 피해 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 행동이 하나 이상 장기 요양 인정 조사표에 표시된 경우, 자, 이런 경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어르신이 치매 판정을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치매 판정만 받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어르신이 치매가 있으면서 폭력 성향이 있거나 뭘 욕을 하시거나 뭘 부수거나 이런 폭력 행사거나 또는 피해 망상이 있거나 또는 부적절한 성적 행동 셋 중에 하나가 있으면 자녀가 부모님을 모셔도 하루에 90분 한 달 내내 서비스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요, 이 등급 판정 서류 중에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내용에 보시면 이용 가능한 급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방문 요양, 가족 요양 90분 적용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 왼쪽 B칸에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가 있거나 또는 이렇게 V 표시가 있으면 하루에 90분 한 달 내내 서비스가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는요, 이 가족 요양 서비스 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한번 알아볼까요? 자, 첫 번째로는요, 이 가족 요양 제공 조건과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돼요. 자, 제공 조건과 자격 기준이 뭐죠? 첫 번째로는 서비스를 받을 수급자가 등급 판정을 받아야 되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중에 하나를 받아야 되고, 자, 두 번째로는 이 서비스를 제공할 가족이 요양보호 자격증을 취득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시간이 월간 160시간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급자가 5등급이신 경우에는요, 보호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추가로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해야지만 가족 요양을 제공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 방문 요양센터와 계약을 하는데 두 가지 계약을 해야 돼요. 첫 번째로는 이 수급자 가족 요양을 하겠습니다라는 서비스 계약을 하나 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자와 보호자라는 게 요양보호사겠죠. 이 방문 요양센터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족요양 계약도 체결하고 근로계약도 체결하면, 자, 이 가족요양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가족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이 서비스 제공 시간을 핸드폰을 이용해서 공단 전선에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센터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수급자 댁을 방문해서 서비스 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이 월간 단위로 서비스 내역을 마감해요. 그래서 이 센터에서는요, 이 공단에 한 달 동안 제공한 서비스 금액을 청구해서 이 서비스를 제공한 보호자에게 월급을 지급하고요. 이 보호자는 이 본인 부담금을 센터로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네, 가족요양은 이러한 절차로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는요, 가족요양을 60분 20일 제공 가능한지 또는 90분 31일 제공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요거 가족요양을 60분 제공 가능한지 또 90분 제공 가능한지가 많이 중요한데요. 확인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재 방문요양센터에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이 방문요양센터에 확인해 달라고 하면 이 방문요양센터에서는 공단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 등급 판정 서류 받으신 거 있죠. 그 중에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라는 게 있어요. 요거의 뒷면이나 또는 뒷장에 그 이용 가능한 급여의 종류라는 게 있거든요. 이 중에 그 방문 요양, 가족 요양 90분 적용의 왼쪽 빈칸이 있는데 거기에 V나 또는 이렇게 O로 표시되어 있으면 90분 제공 가능하고요. 요게 빈칸에 아무런 표시가 없거나 또는 X 표시면 일반적인 하루에 60분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만 갖고도 안 되겠다, 직접 좀 물어봐야 되겠다 그러면 이 장기요양 인정서 중간에 보면 공단 관리지사 전화번호가 있어요. 여기에 이 등급 신청할 때 보호자로 등재된 분이 있죠. 이분이 전화하면 해서 물어보면 알려주고요. 또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호7 1000번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수급자 어르신과 건강보험증에 한 번이라도 같이 등재된 가족이 전화해서 문의하면 알려주게 되겠습니다. 네, 가족요양 60분 20일 가능한지 또는 90분 31일 가능한지는
한 달 월급급에도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이러한 상세 내용은 이 아들딸 유튜브에 노인장기 요양보험 가족요양 60분, 90분 확인 방법 종합 정리를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일곱 번째로는요. 이 가족요양과 다른 장기요양 서비스를 같이 받는 방법이 있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가족요양을 하면서 일반 요양을 하거나 또는 가족요양을 하면서 주야간보호센터를 다니는 경우인데요. 자, 가족요양을 제공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이 가족요양만 제공하고 다른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지 않는 경우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 가족요양을 하면서 방문요양, 그러니까 다른 요양보호사가 와서 방문요양 서비스도 같이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뭐냐면 만약에 일반 방문요양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일반 방문요양을 받고 가족요양은 일반 방문요양을 하지 않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등급별 월 한두 회 이내 사용 가능해야 되고요. 이 동일한 날에 두 가지 모두 제공은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전에는 가족요양, 오후에는 방문요양 이렇게 하루에는 안 되고 날짜를 달리하면 각각 제공 가능하다. 아까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일반 요양은 월수금하고 가족요양은 일반 요양을 하지 않는 화, 목, 토, 일을 하는 경우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등급별 월 한도액 이내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세 번째로는 가족요양과 주요야간보호센터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 원칙은 자, 1, 2, 3, 4등급은 동일한 날에 똑같은 날에 시간이 중복되지 않게 주야간보호센터와 가족요양 이용이 가능해요. 한도 금액 이내 역시. 자, 무슨 얘기냐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은 동일한 날에 그러니까 주야간보호센터를 아침에 9시에 가셔갖고 저녁 때 6시에 오시면 그 이후에 오신 다음에 뭐 7시부터 8시, 8시에서 9시 이렇게 시간이 중복되지 않게 가족요양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5등급인 경우에는요. 이 주야간보호센터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동일한 날에는 제공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5등급은 주야간보호센터를 갔다 온 날은 가족요양이 못한다 하는데 꼭 못하는 건 아니고 예외적으로 만약에 주야간보호센터를 8시간 이용하는 날은 그 날은 그 5등급은 치매 가족요양을 해야 되거든요. 치매 가족요양이 아니고 그냥 일반 가족요양으로 60분 또는 90분 제공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때문에 좀 말씀드리는데요. 자, 등급별 월 한도액이 2025년 기준인데요. 자, 1등급이 월 한도액이 230만 6,400원까지 쓸 수 있고요. 2등급은 208만 3,400원, 3등급은 148만 5,700원, 4등급은 137만 600원, 5등급은 117만 7천원까지 쓸 수 있는데요. 이 아까 말씀드린 주야간보호센터 이용시 월 한도의 징액 기준이 있어요. 만약에 어르신이 주야간보호원의 치매 전담실, 자, 치매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전담실을 월 15일 이상, 일일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징액기준이 일반 요양을 하거나 가족요양을 하거나 150%까지 징액을 쓸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4등급 어르신의 월 한도액이 137만 600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분이 주야간센터 내 치매 전담실을 월 15일 하루 8시간 이상을 이용을 했으면 이 한도액이 137만 600원 곱하기 1.5배 약간 200만원 정도가 되겠죠. 그 정도까지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 주야간보호 치매 전담실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주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 하루에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에는 일반 요양을 하시면은 120%까지만 징액이 됩니다. 자, 4등급이면 137만 600원에 곱하기 1.2배 한 금액까지만 이용이 가능하고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그 가족요양을 만약에 하루라도 제공했어요. 그러면은 징액이 오겠습니다. 네, 마지막 8번째입니다. 이 가족요양과 관련한 2025년 변경사항인데요. 먼저 2024년도 변경사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재가급여 월 한도액 추가 산정 기준을 축소했습니다. 종전에는 주야간보호를 월 15 이상하면 월 한도액을 20%까지 징액을 했는데 일반 요양을 하면은 징액을 해주는데
만약에 등급받으신 어르신이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더라도 가족요양을 하루라도 제공하면 월 한 달 증액이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2024년도에 제도를 변경하고 공지를 미리 하고 난 다음에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요양 제공 시 사회복지사 월 1회 방문 의무 조항을 신설했어요. 자, 변경 전에 그 이전에 어떻게 했냐면 일반 방문요양센터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가족요양을 방문해서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욕구 사정이나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가산금을 수령하고 있었는데, 자, 가족요양을 할 때 방문하지 않는 센터들도 많이 있었죠. 이런 센터들은 가족요양을 제공받는 수급자를 방문하지 않으므로 서비스를 제공 여부 확인이나 욕구 사정,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사회복지 가산금을 수령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변경 전에는 가족요양을 할 때 꼭 방문하는 센터도 있지만 방문 안 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었다. 자, 그런데 이제 가족요양 제공 시 사회복지사 월 1회 방문 의무 조항을 신설했는데 어떻게 내용을 바꿨냐 하면, 자, 2025년 1월 1일부터는 가족관계에 있는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받는 수급자 수의 50% 미만에게 급여 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 가족관계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전체 방문요양 급여 비용의 90%를 산정합니다.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만약에 어떤 센터가 가족요양을 하시는 분이 10분 계세요. 10분 계신데 만약에 50% 미만만 방문했어요. 그러니까 4분만 방문했다 하는 경우는 종전에는 사회복지사 가산금만 주지 않고 수가를 다 줬는데 이제는 가족관계 수급자에 제공한 전체 방문요양 급여의 90%를 산정합니다 하는 거는 이 방문 하나 6명만 아니라 그 센터의 가족요양에 해당하는 인원 10명 전체에 대해서 10%를 제외한 90%만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좀 복잡한 얘기라 다시 한번 제가 또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변경 전에는 이 가족요양 제공 수급자를 방문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방문하지 않아도 사회복지 가산금을 안 받고 급여 수가를 100% 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여태까지 운영을 해왔는데, 자, 2025년 1월 1일부터는 가족요양 수급자 방문 의무 조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요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해야 돼요. 첫 번째로는 가족요양 수급자 수의 50%를 미방문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가산금 못 받고요. 그 다음에 급여 수가도 전체 금액의 10%를 뺀 90%만 받아야 되고요. 자, 만약에 가족요양 수급자 수의 50% 이상 방문하면은 이 사회복지사 가산금을 일부 지급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어요. 전체 인원의 80% 이상이나 또는 100% 미만 방문하면은 일부를 받을 수도 있고, 또는 80% 미만 방문하면 역시 못 받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족요양 수급자 수의 50%에서 방문하면 급여 수가는 100%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여태까지 일반 방문요양 센터들이 하고 있는 경우인데요. 이 가족요양 수급자뿐만 아니라 전체 수급자를 100% 방문을 하게 되면 사회복지사 가산금도 100% 받고요. 또 급여 수가도 100%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2025년부터는 아마 요 첫 번째 해당하는 요거는 요 가족요양 수급자 50% 이상 방문하면 급여 수가의 90%밖에 안 주기 때문에 아마 이걸로는 운영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여태까지 그 어르신 댁을 방문하지 않는 센터도 요 두 번째 가족요양 수급자를 50% 이상 방문하거나 또는 가족요양뿐만 아니라 수급자 전체를 100% 방문하는 경우가 수밖에 없을 텐데, 자, 이런 경우에는 가족요양 미방문 업체 원가가 증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가족요양을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배우자 또는 부모님이 등급 판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가족이 요양보호 자격증 취득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방문요양센터와 서비스 계약 및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되고요. 네 번째로는 하루에 60분 20일 또는 하루에 90분 31일 서비스 제공하고, 마지막으로는 월간 단위로 마감해서 월급을 받으시고 본인 부담을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네, 가족요양은 되게 좀 복잡한 것 같죠. 그렇지만 이 하나하나씩 단계별로 진행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가족요양 제공을 검토하신다면요, 이 부모님이 계시는 지역에 방문요양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가족요양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향과 일산 지역의 방문요양 전문업체인 아들딸 방문요양의 대표 배종일이었습니다. 네, 제가 고향과 일산 지역에 있으면서 고향과 일산 지역에 사시는 이 노인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에 따라 등급 판정을 받으면 가족요양을 할 수도 있고 또 일반요양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등급 판정 받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따라서 제가 이 등급 판정 받는 방법에 대해서 무료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자 하면요, 이 매주 화요일 아침 10시에 시작해서 1시간에서 11시까지 하고 있고요. 장소는요,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8-2 소연프라자 417호 아들딸 방문요양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사무실에 와서 들으시면 가장 좋고요. 혹시라도 여건상 이 사무실에 와서 설명회를 들을 사정이 안 되신다 그러면, 필요하다 그러면 전화를 주시면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족요양을 어떻게 받는지 또는 방문요양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디로 전화하냐면요, 이 아들딸 방문요양 상담센터로 전화를 하시면 되는데요, 070-4800-2323으로 전화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아들딸 방문요양 홈페이지 있어요. 홈페이지 들어와 보셔도 노인장기 요양보험이나 가족요양에 대해서 자료가 많이 있고요. 또 유튜브를 보시면 역시 많은 자료가 있으니까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이 동영상을 들으시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